안녕하세요. 법과 정치 문제풀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난 과제와 다르게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헌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전체적인 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 중에서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자유권, 평등권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배우게 되고요. 자, 셋 다 모두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 권리 중심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권이 끝나는 부분에 항상 나오게 되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어느 결정을 요약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를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별표 색이 좀 많네요. 2007년에 있었던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평가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현행 공직선거법은요, 주민등록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민으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네요. 자, 또 이 법은 주민등록되어 있어도 국내에 거주한 자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들은요,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서 봤을 때 합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거예요? 자, 특징은요, 선거권자는요, 반대 주민등록된 자를 의미하고요, 부재자 신고 또한 주민등록이 되고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고 여기서 정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네요. 그러면은 문제 보게 되면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답 보겠습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선 기억과 니은 내용이죠. 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유학생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 없어도요, 부재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어요. 자, 외국 영주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금 얘기했던 변화가 되겠죠. 자, 뒤급 보세요.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여행객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그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최대한 제한한다고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자, 리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법 관련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일단은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거는 불합치라고 얘기한 거지 헌법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예요.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문제 나왔네요. 자, 2003년에 국가직이네요. 별표 1개예요. 매우 쉬운 문제니까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 끝났네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어휘나 키워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나머지는 빨리 읽으시고 개념 딱 잡으시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나 생활수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뭐다? 적극적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바로 사회권임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만져보겠습니다. 네, 사회권 맞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근로, 교육, 그리고 쾌적한 환경, 요 세 가지 나왔는데 문제는요, 틀린 걸 보면 되겠죠. 자, 청원을 할 권리. 청원은요, 무엇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청구권이요. 그리고 재산권 보장이요. 이거는 재산에 대한 자유니까 자유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괜찮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0년에 경북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다음 제도를 통해서요,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계 깊은 규정입니다. 자, 다시 문제 보게 되면요, 저희도 밑에 있는 내용들 나올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계 깊은 헌법 규정이에요. 자, 첫 번째, 최저임금제 나왔네. 최저임금제. 자, 최저임금제란 말은 월급을 줄 때 또는 이제 임금을 줄 때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사람이 먹고 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줘야 된다는 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게 되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의 월급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뭐 때문에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점. 두 번째, 실업급여는요.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최소한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생존권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뭐예요? 모두 적극적 권리인 사회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사회권과 관련된 헌법 규정을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요. 우선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아니죠. 이거 그냥 국민 주권 원리니까 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아, 이건 국제평화주의네요. 그거 빼시고요. 디귿, 인간대가 생활할 권리가 있다. 맞죠? 리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교육권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교사가 제시한 기본권과 그에 대한 해당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2007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요, 2007년 수능과 치고는 되게 좀 문제가 간결하죠. 오히려 공무원 시험 유형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국가가 있어야 가능한 기본권이에요. 그럼 국가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에게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국가에 의한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 자, 국가에 의한 자유네요. 여기서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앞강에서 배우실 때 배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뭐겠어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바로, 자, 사회권 얘기네요. 사회권. 자,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자, 다시 보세요.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권은 사회권이니까요. 우선은 쭉 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답은요. 자, 1번 빠지시고요. 3번 빠지시고 5번 답인데 보세요. 우선 4번도 빼야 되는데 4번에 보게 되면요. 재판을 받을 권리가 나오죠. 그죠?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왜? 재판의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어떤 권리를 되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청구권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정답 5번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11번. 자, 11번 보게 되면요. 보세요. 다음에서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공원은 천연동 주민들의 자랑이다. 그냥 넘어가세요. 규모는 작으나 쾌적한 휴식 제공도 주고요. 귀중한 장소인데. 그런데 최근 주민들은 공원 부지 소유자가 공원 내에 골프 연습장을 짓는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하게 됐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주민들은 골프 연습장에 들어서게 되면 환경 문제, 소음, 주차변 문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공원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주장하는 권리하고 동네 주민들이 주장한 권리가 충돌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소유자는요,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는데 왜 그러세요? 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주장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주민들은요, 보시게 되면 어떤 거예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도로변 주차 문제로 힘들 거야. 뭐예요? 생존권은 생존권이지만은 어떤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겠죠.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 문제예요. 즉 자유권과 사회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사실 이런 충돌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약간 좀 사익보다는 공익을 좀 많이 좀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공익을 마냥 배려하기도 어려운 게 이런 개인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문제화되고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또 약간 역사 내용이 나왔네요. 자, 보세요.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찾는 겁니다. 자, 문제 포인트는요.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는 거죠. 자, 라 시기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럼 라식 이유를 알려면은 그 앞전 상황을 알아야겠죠. 바로 바이마르헌법이에요. 자, 보세요. 간단한 간단한 역사 얘기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앞에 있는 대원장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1215년에요. 그럼 이때는요. 왕권의 제한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모범의회라 해가지고 의회 국가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권리장정과 인권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시민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명예혁명이고요. 프랑스는 우리 흔히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미한 바가 뭐겠어요? 시민혁명이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재산권을 중시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이마르헌법은 좀 특이해요. 이거는 시기상 20세기가 돼서야 등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한참 나중에 나온 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이 나오느냐? 주로 뭐 참정권이라든지 사회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바이마르헌법은요. 사회권을 강조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사회권, 지금 안 보이시겠죠? 자,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했다. 그러면 라식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지수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앞서 강에서 배웠던 어떤 거예요? 묵비권 행사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관련된 게 뭐예요? 바로 신체적 자유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모든 국민은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 20조 1항으로서 자유권입니다. 자, 우선 좀 정정 좀 할게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아까 그 앞강 9강에서 강의할 때 그 9강 문제 중에서 거의 마지막 쪽에 가게 되면은 여기 문제를 가져왔어요. 제가 9강에서 거의 끝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 그 국교부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5분 문제로 기억하는데 그 대구 교육직 문제요. 거기서 제가 국교부인을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사회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은요. 자, 사회권이 아니라 자율권이라는 점 요거 좀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백과사전이라는 이런 문헌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경우에 의해서는 사회권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율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정정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좀 설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죠. 자율권이잖아요. 자, 하지만요 방금 얘기했던 1번, 2번, 3번은 전체적으로요 라식이 이전이에요. 전부 다. 전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 나왔네요. 생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전형적인 사회권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사회권 문제를 푸실 때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자, 뭐 생존적인 얘기, 생존권 얘기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요 교육이라든지 환경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요 모두 사회권과 관련 있다고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뒤에 좀 뒷말이 나왔네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 써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본권이면 사회권 얘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옳지 않은 건가요?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맞죠? 단결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근로라는 데서 세 가지 기본적 권리를 보장돼야 되는데 단결권이란 말은 뭐예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두 번째는요, 단체 교섭권.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체 행동권이요. 이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에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문제 없겠죠? 자, 2번. 사회복지 실현이 현대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맞아요. 왜냐면은 현대국가의 가장 특징이 뭔데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권리가 기본권이 바로 사회권이 되겠죠. 그렇죠.
3번. 교육을 받을 권리는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 이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선 답은 3번인데, 교육받을 권리란 말은요,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예요. 그럼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권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의 어떤 틀은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 개개인의 모든 거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실현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보세요. 인간 대응을 할 권리는요,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인간 대응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상태를 신경 안 쓰게 되면요, 이거는 국가가 거의 파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만든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구권으로 들어가네요. 자, 일단 지구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대놓고 제가 제목에 청구권으로 체크가 되겠어요. 그럼 이 문제 청구 문제가 맞겠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기본권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똑같이 가요. 기본권 얘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거주한 주민수는 많은데 공공도서관은 하나밖에 없어 너무 불편해. 더 지어달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 그렇죠. 그럼 요구하는 건데 이건 사회적 기본과 관련된 것 같지만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청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청구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구권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청구권은 특징이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청구권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은 잘 없어요. 청구권 때문에 청구권이 목적된 경우가 아니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동되는 권리예요. 다시 말해서 수단적 권리가 되겠죠. 수단적 권리.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내가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적극적 권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당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요, 자,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우선 1번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가 되겠고요. 자, 2번 내용은요, 참정권 얘기죠. 직접 참여한 내용이니까요. 4번은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알겠습니까? 요거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나왔죠. 되게 했던 건데 복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부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체가 국가다면 국가가 이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은요, 우리가 자유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된 게 국가의 자유입니다. 국가의 또는 애로의.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참정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유가 되겠죠. 자, 국가에 의한.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도는 국가인데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편함이 가중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간단한 어휘지만요, 혼동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네요. 좀 지울게요. 많이 적었네. 자, 97년 인천 구급 공무원의 문제네요. 대놓고 이제 지역까지 나왔네요. 자, 인천 사시는 분들은 자,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 보기 중에서 권리 자체가, 보세요. 권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이다. 끝났네요. 청구권 문제겠죠. 그러면 청구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청구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 간단히 봅시다. 자, 청구 종류는 일단 답은 나왔어요. 요 두 가지가 청구권인데, 자 보세요. 그 외에 알 수 있는 거,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배상. 자, 두 번째, 청원권. 들어가죠. 자,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과정에서 뭐가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은 본의 아니게 내가 무고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 청구권 있고요. 국가 구조 청구권. 국가에서 이제 뭐 피해를 당했거나 이런 일 있을 때 국가가 나를 구조해줘야 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법적인 얘기를 잠시 들어가면요. 보상이랑 배상을 가끔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보상은요, 기본적으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예요. 그럼 그 경우에 문제가 없잖아요, 절차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리워드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상은요, 그거 주체 자체가 그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피해를 받을 때예요. 그렇죠. 요 두 가지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시는 국가 배상이란 말이 국가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그렇죠. 자, 일단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기본권 중에서요, 옳은 설명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2005년에 서울시 교육청이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은 빗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가로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되자 관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네, 이런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일단 당했네요. 자, 두 번째. 을에게 1년 약정으로 돈을 빌려준 병은요, 이자는커녕 2년이 지나도록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을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신용관계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2년은 좀 심했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청구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갑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국가가 관리 제대로 안 했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상.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을이 재판 청구했으니까 재판 청구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청구권에 대한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단적이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잡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우선은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1번 답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권리 자체 목적이 아닌 거는 얘기했죠. 왜요? 수단적이니까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거다. 맞죠? 자, 하지만 디귿 보세요. 천부적 권리는 아니죠. 천부적 권리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있었던 권리예요. 자유나 평등권이 들어가겠죠. 자, 국가에 대해 국민이 가진 소극적 권리예요. 아니죠. 적극적 권리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소극적 권리라는 게 있고요. 이 두 가지 좀 구분을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쉬운 거니까요. 뭐 했던 거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소극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자동으로 기본 장착해주는 옵션이 아니라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극적 권리라는 말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만들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 추구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상관없지만은 과거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넘으면서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했으면 안 돼. 다른 것도 필요해. 참여도 해야, 정치적 참여도 필요하고 국가가 우리를 위한 생존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요구, 청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적극적 권리.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 권리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근대 신혁명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자유나 평등 등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적극적 권리는요, 주로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최근에 오늘날에 돼서야 등장하는 권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보세요. 자, 다음 기본권의 공통적 성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입니다. 자, 재판 청구권, 형사소송 청구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전부 공통점은요. 바로 청구권 얘기겠네요. 다 써있네요. 이렇게. 자, 특징이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수단적이죠. 그리고 적극적이죠.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요. 적극적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국가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기억되겠죠? 포괄적은 아니죠. 포괄적이란 말은 모든 걸 포함해야 되는데 청구권이요. 그 자체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존재잖아요. 수단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디귿이요. 자, 국가의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누가? 개인이 국가에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얼.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자, 보세요. 이건 좀 체크 좀 하세요. 이건 사회관 얘기인데요. 권리이면서 의무. 자, 권리의 역할과 의무 역할을 모두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모든 것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사회권과 관련이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4대 뭐 의무, 뭐 옛날 얘기지만요. 의무 얘기할 때도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있잖아요. 환경 보존의 의무도 분명 있고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와 의무 역할을 둘 다 동시에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 들어갈게요. 8번. 자, 좀 지우고요. 자, 다음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겁니다. 아, 가장 최근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그 기본적 얘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2013년 소방지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매우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점수가 폭주했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지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활하는 사회 문제 치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문제 트렌드하고는 굳이 100% 그러니까 나름 최근 문제긴 한데요. 최근 문제 치고는 트렌드에 그렇게 맞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숙지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는요. 괜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구권의 설명으로 바른 것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청구권에 나온 내용은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복지국가가 출연하면 등장한 기본권이다. 복지국가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건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분명 이건 있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청구권이라는 게 물론 최근에 나온 법은 맞아요. 그럼 복지국가와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 잘 보시면요. 복지국가가 출연하면서요. 하면서. 동시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이런 권리가 등장해야 돼 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이 돼야 돼요. 청구권은요. 복지국가 사회에 있는 법은 맞지만요. 복지국가 사회에서 사회권이 나온 이유라고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애의 자유. 자, 국가애 말씀드렸죠. 국가애의 자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참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소극적, 포괄적 권리 성격한다. 아니죠. 소극적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이죠. 내가 나서지 않는 한은 찾을 수가 없는 권리죠. 맞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재판 청구를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포괄적 아니죠. 자, 둘 다 틀렸네요. 그럼 정답 보세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격.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단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 소방직 문제는요, 철저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숙지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꼬고 분석하고 이런 내용조차도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 보셨을 때요, 기본 개념만 충실하신다면 금방 문제 넘어가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말씀드렸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과 국민의 의무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거의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여기 정도 되면요, 이번 강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생각보다 좀 짧아요. 다행히. 왜냐면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9강에서
국악 문제를 풀 때 이미 기본적인 헌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기본권에 들어가는 자유와 평등까지 모두 클리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기본권 제한 같은 내용들은요 굉장히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강의는 딱 2문제 정도만 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기본권 제한과 국민의 의무예요. 자, 2007년에 대구시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보세요.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보세요. 문제 보세요. 기본권 제한. 그리고 옳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기본 개념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선 답은 바로 나왔어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하나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을 해제된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나라의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이 가능은 해요. 근데 아무 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 위험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일단 가능은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정한 경우 없이 그냥 자 오늘은 이러니까 나라가 위험하니까 자 제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법률의 바탕을 둬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제도 가능합니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맥락은요. 법률에 의해서 간 제한이에요. 법률에 의해서요. 그렇죠? 자,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따라서도 제한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법률 위에가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을 바탕을 두고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제한이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요. 법률에 의해서만은 아니에요. 그 위에는 헌법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에 의할 경우겠죠. 단 법률에 의할 경우에서 자유와 어떤 평등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통 고등학교 사회에서 많이 강조되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등학교 사회를 기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던 전제하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명령 처분은요, 주로 이제 법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케이스잖아요. 법 단계설에서 의하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법률을 위임할 경우라는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요.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게 되면 옳은 점이 4번이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4번 보게 되면 명령의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답으로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죠. 일부적으로는요. 그렇죠? 두 번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한다.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가 맞아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답인데 만이란 말을 하게 되면 법률만 가지고 한정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헌법과 법률이 모두 가능하거든요. 자, 기본적인 건 법률이고요. 자, 세 번째, 법률에 의할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아니죠.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 문제가 아마 강의의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07년 수능이고요. 아유, 수능답게 별표가 3개 땅땅땅 찍혀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통상 보게 되면 2007년 개인적 사견인데요. 한 2007년, 2008년, 2009년 수능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2015년이니까요. 그 수능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지금 공무원 문제랑 조금 비슷한 유형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오늘날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탐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회탐구가 굉장히 그 뭐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순서도라든지 이런 시각적 요소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7년, 8년, 9년만 하더라도 독해형 문제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독해의 깊이가 일반 단답식보다 좀 깊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나오는 그 공무원 시험도요. 아무래도 그 한 장이라는 그 용지 안에 해결을 하다 보니까 독해형 문제 비율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 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극장 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 및 학생들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했다. 자, 일단 결론은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아무리 학생에 대한 보호라 할지라도,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식과 범위에 구분을 두지 않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내용인데, 좀 내용이 되게 좀 많이 좀 돌릴 것 같죠? 그렇죠? 자, 원래 좀 수능이 좀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독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한 거예요. 뭔 내용이냐? 학교 정화구역 내, 정화구역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환경적으로 크게, 예, 좀 불건전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곳에 극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오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든지, 또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든지,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화향유권이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특히 이 문화향유권 같은 경우는요, 행복추구권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문제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사례로 틀린 문제를 찾는 거죠. 틀린 문제. 그렇죠? 자, 일단은요,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히 나오네요. 일단 2번, 3번, 4번, 5번은 맞아요. 맞는 것도 좀 해결합시다. 왜냐면 내용이 워낙에 좀 꼬아가지고 이거 맞는 걸 풀면서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2번.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 맞죠? 왜 그러냐면요, 헌법 정신 취지가 정당할지라도 방식과 범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무조건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요, 학교보건법을 좀 건드릴 필요성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됐죠? 자, 3번 보게 되면요,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항은요, 예술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 네, 침해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4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학생의 행복 추구권도 고려한 것이다. 예, 문화향유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향유권을 침해한 부분이 행복 추구권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네,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1번 보세요. 자유권이 평등권에 우선한다는 사례이다. 뭐 전반적으로 자유권 여부라든지요, 평등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유권이 나왔다, 평등권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 자유권이 우선 우위인지 평등권이 우위인지는 현재 이 박스 내용만 가지고는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1번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6강, 7강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게 공무원 사회도 점점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보통 사회탐구란 과목 특징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이 딱 3가지 유형인데 답이 맞다, 틀리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항에서는, 이 박스 내용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대목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답을 추출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여기서 종료가 되는데요. 우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회권부터 해서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까지 조금 우리가 적극적 권리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의무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11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법과 관련된 그 주체인 국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